사람은 각자마다 무기가 있다. 돈을 무기로 삼는 사람, 권력이 무기인 사람, 겸손이 무기인 사람, 외모가 무기인 사람, 열정과 끈기가 무기인 사람, 심지어 거짓말이 무기인 사람도 있다. 그리고 책이 무기인 사람. 당신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의 무기만 가진 사람은 친구가 한 명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생이란 복잡 다양해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한 가지 무기만으론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기도 복합적이어야 하고 통합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수많은 무기 중 내가 치열하게 벌여온 생존 경쟁의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책에서 흔들리고 깨지며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소개한다. 어디서도 못 볼 무기를 소개하겠다. 안녕하세요. 마음작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돌아가 그때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쉽게 휘청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기 편해지겠죠. 오늘 이야기는 그 깨달음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다듬어진 연장의 날처럼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지혜와 통찰이 담긴 무기들이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줄 무기를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일 테니까요. 수많은 무기 중 내가 치열하게 벌여온 생존 경쟁의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책에서 흔들리고 깨지며 몸소 체험한 것,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만의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핵심 무기는 책이다. 특히 소설은 나 자신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에 다가가게 해줘서 좋다. 소설 속 인물이 슬프면 나도 따라 슬퍼지고 고통스러우면 나도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비장해지면 나도 또한 비장해진다. 이렇게 타인의 정서에 흠뻑 젖어들고 나서 책을 덮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대인배가 되는 것 같다. 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오디오북을 듣고 영화를 본다. 그렇다고 매번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지는 못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찾고 있었구나 하며 우울했다가도 바로 웃음을 되찾는다. 나는 내가 집을 떠나보았기에 나처럼 며칠이라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각기 다른 모습의 떠남일지라도 모든 떠남은 결국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듯이 소설 속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결혼 생활을 접고 집을 나올 때 떠나오면서 들었던 질책. 그 질책을 생각할 때면 조금씩 무너지기도 하지만 무너질 때면 책을 읽는다. 영화를 본다. 나에게 잘했다고 괜찮다고 해줄 책을 찾아 책 속으로 떠난다. 책 속 인물들이 떠나온 이유, 떠날 때의 심정, 떠날 때 필요했던 용기, 떠나고 나서의 생활,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감정 변화들, 그들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고통. 나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그 장소로 찾아가 그들 곁에 나를 앉힌다. 가만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나보다 더 극적인 그들의 인생을 통해 나는 위로받는다.
나를 질책하던 그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강렬해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를 떠나 그가 없는 곳에서도 한동안 그 목소리는 나를 지배했다. 그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도 그 목소리는 나의 귀에 환청으로 들려왔다. 그렇게 그 목소리를 책 속 인물들의 목소리로 덮는다. 요 며칠 내가 읽었던 소설은 콜린 후보의 장편 소설 우리가 끝이야이다. 소설 주인공은 어딘가 위태롭지만 매력적인 남자 라일에게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나 감당하기 벅찬 라일의 위협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완벽해 보였던 관계가 순식간에 요동치면서 릴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외면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하는 사랑과 선택의 순간,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는 특별한 이야기의 소설이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이 자각하지 않으면 그 상처의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 힘들어질 때면 그 상처의 폭력성을 가지고 외부에 표출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우선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 향한다. 특히 가족에게. 외면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하는 사랑과 선택의 순간 나도 그를 떠나야 했다. 그의 위협적인 모습을 목격하며 지냈던 결혼생활, 선택의 기로에 섰던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설 이야기들로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좋은 소설이란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곳까지 나를 데려가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사랑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허물을 다 안아주듯 그의 폭력을 포장해 나갔다. 실수였을 거야. 아닐 거야. 나는 실수였을 거야. 아닐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해서였을 거야. 릴리는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자이다. 언제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벗어나려는 노력도 욕심인 걸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상처들이 연인인 라일과 지내면서 겹치기 시작한다. 릴리의 행동을 보면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릴 적 상처로 힘들어하는 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는지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남자 주인공은 한 부분은 나쁜 남자였지만 대부분은 다정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일까? 누군가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랑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론적 입장에서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여기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여기서 본질이란 물건에 부여한 의미와 목적이며 실존이란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빵을 굽는 오븐은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기술자가 오븐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이 먼저 있고 존재는 뒤에 나오게 된다. 반대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나의 삶의 의도와 목적은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론적으로 말하려면 우리는 남녀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의도와 목적이 존재한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여자는 태어난 것이다. 나는 여자이다.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오븐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지만 책 속 사르트르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라는 말로 나는 나를 다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처럼 소설 속 인물들은 어떤 선택들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집을 나와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오면 릴리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마에게 어느 날 묻는다. 왜 아빠를 떠나지 않았느냐고. 엄마는 말한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 폭력을 끊으려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현실에선 대를 끊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놔둔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소설 속 릴리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생각은 비슷하지만 행동을 달리하고 싶었던 소설 속 릴리와 나. 이 소설은 사랑 때문에 떠난 여자의 이야기라 할 수 있고 나의 관심은 떠난 여자의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제 나는 사랑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소설 속 남자의 어릴 적 상처, 그 상처로 가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그를 보며 그저 하나의 작은 흠이고 엄마인 나만 참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자신도 좋고 독자도 좋고 그럼 끝인 건가? 한 개인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걸까? 그러나 릴리 엄마도 그렇게 참아왔다. 한 사람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님을 이 영화는 시사한다. 폭력을 지켜본 딸 릴리, 엄마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아빠의 행동을 지켜본 아이의 상처. 그 어린아이의 상처는 그녀가 성장했음에도 그녀의 삶 전반의 잔상으로 남아 그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상에서 남녀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는 그런 잔잔한 소소한 폭력들. 결론은 엄마로서 조금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저리 매력적인 남자인데 한 번은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멋진 남자로 보여진다. 돈 잘 버는 의사에 잘생기고 가끔 드러나는 폭력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아주 사랑스러운 현대 멋진 남자상이다. 그러나 여자가 선택한 삶의 형태는 조용하지만 강렬했고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은 조용하지만 치열했을 것이다. 그런 남자를 거부하는 그 여자, 자신의 아이에게 마지막 속삭인 말, 우리가 끝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마지막 장을 읽으며 나는 고개를 들어 방 청장을 바라봤다.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 아이에게 읊조렸던 말, 우리가 끝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여자의 말을 곱씹어 봤다.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정말 결혼 생활일까? 사랑뿐일까? 사랑이라는 말로 남녀가 꼭 아이를 지켜주어야 하는 걸까? 아이에겐 꼭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사랑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부부를 볼 때면 사랑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이라면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나는 이런 내가 좋다. 혼자인 내가 좋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나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흔들리며 때론 부서지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란 걸 안다. 그러나 가끔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또 바뀐 정답을 안고 살아가면 된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계속 바뀔 거니까. 이 소설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끝이야. 내 세 아이들에게 해준 마지막 날. 우리가 끝이야. 엄마가 끝낼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소설책은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개봉되었다. 소설 속 이야기를 영화로 만날 때면 상상으로 그려졌던 주인공들을 입체로 이야기가 그려져서 사실 너무나 좋다. 또 다른 세상을 안겨준다. 영화 속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대체로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좋다. 대리만족 만땅이다.
이 한 편의 영화로 나는 사랑을 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그럴까?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언제든 책 속 주인공과 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 속 남자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기 때문이다. 내가 찾지 않으면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질책하지 않는다.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내게 다가온다. 이 이기적인 사랑법이 난 참 좋다. 나는 세상에 오로지 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일은 이제 더 외로워지는 것을 나는 아니까. 책을 읽을 때면 다른 세계로 여행을 다녀온 듯해서 기분이 어느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행을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다른 세계를 다녀올 수 있다는 매력. 책을 덮으면 또 현실로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든 책만 펼치면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잖아요. 제일 싸고 제일 확실한 강력한 무기 맞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거 좀 잘하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부디 그 무기를 소중히 다듬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잘 휘둘러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무기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삶이라는 전장 속에서 나를 지켜줄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봐요 우리. 마음 작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